어머니랑 다니면 창피하다고요. 평생 흙 묻은 손으로 일하며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고 대기업까지 취직시켰는데도 75세 박점순 씨는 백화점에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촌스럽고 냄새난다며 무시하던 부모님에게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당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복이 와르르르 쏟아집니다. 올해 75세예요. 평생 흙과 함께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흙대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었죠.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일어났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새벽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면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좋은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가 우리 삶이었으니까요.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빨갛게 익은 것들을 따야 했어요. 허리를 구부려 한 개씩 땄습니다. 관절염 약을 아침에 한 알 먹었지만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올해 78세예요. 저보다 3살 위죠.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저를 끔찍이 아꼈어요. 그러게요. 고추 잘 마르겠어요. 우리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고추 따고 바구니에 담고 또 따고 해가 뜨면 땀이 났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되면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트럭으로 날랐어요. 조심해요. 허리 다치지 말고요. 알았어요. 여보도 쉬었다 해요.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고추를 다듬어야 했거든요. 상한 것은 골라내고 깨끗한 것만 골랐죠. 손이 빨개졌습니다. 고추 매운 성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였습니다. 반찬도 김치뿐이었죠. 맛있었어요.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갔어요. 노점상을 벌였습니다. 트럭에서 고추를 내려 펼쳐놨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한 근에 5,000원이에요. 에이, 비싸네. 직접 키운 거예요. 농약도 안 쳤고요. 흥정 끝에 팔렸습니다. 10,000원, 20,000원씩 손에 쥐어졌어요. 이 돈이 귀했습니다. 이 돈으로 살림을 꾸렸고 아들을 키웠죠.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으니까요. 이렇게 산 지가 50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이 땅에서 살았어요. 이 땅이 우리 전부였죠. 45년 전 이 땅을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1,500평이었어요.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이었죠.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빚을 갚느라 1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우리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아들 철수가 생각났습니다. 25년 전이었어요. 철수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였죠. 엄마, 나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철수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붙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정말이니? 정말 붙었어? 네. 합격증 여기 있어요.
남편이 합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 철수가 서울대를.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웃들이 다 모였어요. 점순이네 아들 서울대 붙었다며? 그래요. 우리 철수가요. 아이고, 대단하네. 개천에서 용났구만.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떡을 돌렸어요.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해줬죠. 그날 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철수.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엄마 아빠는 이제 일 그만하셔도 돼요. 내가 다 벌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한 학기에 20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죠. 게다가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전세금도 필요했습니다. 여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땅 일부를 팔까? 안 돼요. 땅은 우리 전부잖아요. 그럼 대출 받자. 은행에 가보자고. 은행에 갔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5천만 원이었죠. 이 돈으로 철수 전세금을 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작은 방 하나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철수가 절을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기도 했어요. 고추 말고도 상추, 깻잎, 호박을 키웠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철수가 잘 되면 그걸로 됐어요. 4년 후 철수가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삼성 들어갔어요. 정말이니? 우리 철수가? 네. 이제 돈 많이 벌게요.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기뻤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 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미진이라는 여자였어요. 예쁘장했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진이라고 해요.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철수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할게요.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신혼집, 혼수가 필요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신혼집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줘야 했어요. 아들 결혼인데요. 땅을 조금 팔았습니다. 300평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마련했죠. 철수에게 줬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믿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할 거라고요.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서울에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었죠. 하객이 많이 왔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우리 철수가 결혼하다니.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철수가 저를 소개할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세요.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뭘 아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았죠.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넘어갔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 철수 내외는 서울에 자리 잡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바쁜 거겠죠. 2년 전 추석이었어요. 철수가 오랜만에 온다고 했습니다. 기뻤어요. 음식을 많이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어요.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만 내렸죠.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왜 안 내려? 집이 좀 냄새가 나서요. 호텔에 묵을게요. 뭐? 죄송해요. 애들 데리고 와서 그래요. 나중에 뵐게요. 차가 그냥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냄새가 난다고요? 집에서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놈 버릇없네. 부모 집에 냄새가 나다니. 여보, 참아야지. 뭐?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작년에도 철수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집이 너무 후져서 애들 데리고 못 가겠어요. 후지다고요? 우리 집이요? 이 집에서 너를 키웠는데, 이 땅에서 난 돈으로 너를 공부시켰는데, 그게 후지다고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철수가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요. 흙 묻은 손으로 밭일하는 부모가 창피한가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땅으로 너를 키웠는데 이 땅이 없었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겠니?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요. 우리도 말하지 않았어요. 10년 전부터 이 동네에 개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땅값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에서 자꾸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땅 안 파세요? 지금 팔면 26억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왜요? 이런 기회 없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평생 살던 곳인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팔 생각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였죠. 철수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버릇 없어질까 봐요. 우리 부모 땅 많이 있대라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해야죠. 하지만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철수가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 땅을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가끔 중얼거렸거든요. 저놈 버릇 없어. 호적에서 파야 해. 저는 말리곤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밭에서 일했어요. 고추 따고 시장에 내다 팔고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했을까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저 농사짓는 촌스러운 부모. 철수 눈에 우리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서울의 세련된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었죠. 땀 흘려 일해서 아들 키웠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왜 아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할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시골 하늘은 늘 이렇게 맑았죠. 여보, 별 예쁘네요. 그러게. 우리 철수도 저 별 볼까요? 글쎄요. 서울은 별 안 보인다잖아. 그렇겠죠. 빌딩만 많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 생각이었죠. 며느리 생각도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요. 은혜 평생 안 잊겠다던 말이요.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죠. 낮에 일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밭에 나가야 했죠. 고추를 따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죠. 이 땅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철수가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 일이에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죠. 시골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쿠폰을 줬거든요. 서울 큰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여보, 이참에 서울 가서 검진 받고 철수나 보고 올까요? 그래요. 미리 연락하고요. 철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엄마야.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밥이나 한번 먹자. 엄마, 저 그날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그럼 저녁이라도? 저녁도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봬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익숙했어요. 늘 바쁘다고 하니까요. 알았다. 그럼 다음에 보자. 검진 날이 됐습니다. 새벽 5시 고속버스를 탔어요. 서울 도착하니 아침 8시였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이것저것 검사했어요. 오전 내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건강하시네요. 나이에 비해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점심때가 됐죠. 여보, 뭐 먹을까요? 고속터미널 가서 먹읍시다. 거기 김밥 싸고 맛있어요. 터미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 가세요? 고속터미널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서울은 역시 컸습니다.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죠. 그때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저기. 왜요? 저기 우리 철수 직장이 있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청 높은 빌딩이 보였어요. 유리로 반짝반짝했죠. 정말요? 이렇게 높은 빌딩 있는 데서 우리 철수가 일해요? 남편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요. 서울에서 최고 잘 나가는 회사 다니는데 당연하지. 남편 어깨가 솟아올랐어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 마음이었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철수가 저런 큰 회사에 다니다니. 여보, 그럼 우리 철수네 회사 한번 보고 갑시다. 건물 앞에서만 한번 봐요. 남편이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저기 빌딩 앞에 잠깐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빌딩 앞에 섰어요. 내렸습니다. 목을 젖혀 건물을 올려다봤죠.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와, 정말 높네요. 그러게요. 우리 철수가 이런 데서 일하다니. 남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건물을 찍었어요. 나중에 철수한테 보여줍시다.
입구를 구경했습니다. 유리문이 반짝반짝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다들 정장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왜요? 저기 철수 아니요? 남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빌딩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인가 봤죠. 철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철수였어요. 양복 입고 동료들과 함께 걷고 있었죠. 반가웠습니다. 손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철수가 우리를 봤어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안 했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죠. 동료들과 계속 걸어갔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도 봤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일부러 모른 척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사람들이랑 있나 봤습니다. 회사 상사나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사 못한 거겠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여보, 중요한 사람들이랑 있나 봐요. 그런가 봐. 하지만 남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멀리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터미널 갑시다. 네.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김밥을 샀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먹었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철수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분명히 우리를 봤는데 왜 인사를 안 했을까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풍경이 지나갔죠. 마음이 심숭생숭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8시였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설마 일부러 모른 척한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철수가요.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못 본 걸까요? 아니면 본 척하기 싫었던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응, 미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다음 달에 저희 아기 돌잔치 하는데요. 아, 그래. 벌써 돌이야? 네. 꼭 오세요. 반가웠습니다. 손주 돌잔치라니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어디서 하니?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해요. 나중에 자세한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 돌잔치 한대요. 그래, 가야지. 옷을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좋은 거 하나 삽시다. 일주일 후 시내에 나갔습니다. 옷가게에 갔어요. 한복을 봤죠. 이거 어때요? 좋네. 입어봐요.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괜찮았습니다. 여보, 이거 살까요? 얼마요? 15만 원이요. 좀 비싸네. 손주 돌잔치인데 괜찮아요. 결국 샀습니다. 남편 양복도 샀어요. 20만 원이었죠. 돈이 좀 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거니까요.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괜찮았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럼. 잘 어울려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길을 물어가며 호텔을 찾았어요. 큰 호텔이었습니다. 입구가 화려했죠. 와, 여기서 하는구나. 대단하네요.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돌잔치라고 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진아 왔다. 며느리가 우리를 봤어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 그 옷은, 응? 새로 샀어. 어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철수야, 왔다. 철수가 우리를 보더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죠. 철수가 제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 옷이 너무 촌스러워요. 뭐? 손님들이 흉볼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촌스럽다고요? 오늘은 그냥 하객으로 계세요. 구석자리에 앉아 계세요. 철수가 우리를 연회장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자리였어요. 테이블에 앉았죠. 멀리서 손주가 보였습니다. 돌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철수가 구석에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남편도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우리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과장님, 어머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바쁘신가 봐요. 네. 농사일이 바쁘셔서요. 들렸습니다. 제가 다 들렸어요. 농사일이 바빠서요? 저는 여기 있는데요. 구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가슴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 돌잔치인데 울 수는 없었죠.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들었나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는 거였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우리도 일어났죠. 떡을 받아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 벌써 가시게요? 응. 버스 시간이 있어서. 며느리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의상으로라도요.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섭섭하기 그지없었어요. 손주 돌잔치인데 점심만 먹고 가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집에 들렀다 가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터덜터덜 걸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고속터미널로 갔죠.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 사정이 있겠죠. 그렇겠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어요. 한복을 벗었습니다. 옷장에 걸었죠. 15만 원 주고 산 한복이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던 한복이요. 옷을 만지작거렸어요. 뭐가 촌스러운 걸까요? 색깔이요? 무늬요? 모르겠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웠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만 봤죠.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잘 키웠습니다. 돈도 많이 줬죠. 뭘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철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농사일이 바쁘셔서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구석에 앉으라던 말도요. 촌스럽다던 말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여전히 새벽 4시였습니다. 밭에 나갔죠. 일을 했어요. 고추를 땄습니다. 하지만 힘이 나지 않았어요. 자꾸 손이 멈췄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더뎠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가 있었죠.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놨습니다. 여보, 배불러요. 많이 안 드셨는데요. 괜찮아요. 입맛이 없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더 먹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앞을 봤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일은 했지만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생각 없이 손만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말이었어요. 농한기라 일이 별로 없었죠. 남편과 마루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진이 생일이 다음 주래요. 그래. 뭐 사줄까요? 글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뭘 사줘야 할까요? 옷이라도 사줄까요? 좋네. 미진이 옷 좋아하잖아. 서울 가서 백화점에서 살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거 하나 삽시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로 옷을 사주기로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며느리 생일은 챙겨야죠.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강남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는 길을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어디 있나요? 아, 거기요? 지하철 타고 2정거장 가세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복잡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죠.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을 잃을까 봐요. 2정거장을 갔어요. 내렸습니다. 출구를 찾았죠. 표지판을 봤어요. 백화점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드디어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가 화려했죠. 와, 여기구나. 정말 크네요. 들어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만 허름했어요. 나름 서울 간다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요. 잠깐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돈 쓰러 왔어요. 손님인데 누가 뭐래요? 여보, 여성복 매장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안내판 봅시다. 안내판을 봤습니다. 3층에 여성복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갔죠. 매장이 넓었습니다. 옷이 정말 많았어요. 여보, 이거 예쁘네요. 코트를 하나 봤습니다. 검정색이었어요. 깔끔했죠. 미진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얼마나 하는지 볼까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280만 원이었어요. 비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26억짜리 땅을 가진 우리한테는 푼돈이었죠. 어머님, 이거 입어보시겠어요?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선물용이에요. 아, 그러세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66 사이즈요. 잠시만요. 가져다 드릴게요. 점원이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만져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거 살게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계산을 했습니다. 카드를 냈어요. 280만 원이 결제됐죠. 포장된 코트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하겠죠? 매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 가방 어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멀리 명품관 쪽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봤죠. 철수와 며느리였어요.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요. 손을 흔들었어요. 철수야.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순간 철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며느리 팔을 잡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잠깐, 철수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빨랐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갔죠. 여보, 빨리요. 남편과 함께 쫓아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위로 올라갔죠. 4층이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철수가 보였습니다. 구석진 곳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랑 함께요.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철수가 뒤돌아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엄마. 철수야, 엄마야. 왜 도망가니? 철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죠. 엄마, 여기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니? 반가워서 인사하는 거지. 엄마. 철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주변을 또 봤죠.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아, 제발요. 큰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랑 다니면 창피하다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요? 꼴이 이게 뭐예요? 경비원이 쫓아내겠네. 철수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제발 수준 좀 맞춰주세요.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냄새나요.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서울에는 왜 오신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저희한테 미리 말이라도 좀 하고 오세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자.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떨어졌습니다. 코트가 든 가방이요. 바닥에 굴렀죠. 남편이 주었습니다. 철수 부부는 그냥 가버렸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죠. 여보, 괜찮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만 불행했죠. 여보. 네. 우리 집에 가요. 네. 가요.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고속터미널로 갔습니다. 버스표를 샀죠.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버스 시간이 됐습니다.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보였죠.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소쿠리 위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280만 원짜리 코트가 든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로 산 거요. 남편이 주먹으로 마루를 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저놈은 내 자식 아니다.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땅 팔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땅 팔자. 당장 내일 팔자. 남편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78년 살면서 이런 망신은 처음이다.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자식이 날 창피해 한다고? 주먹을 쥐었어요. 창피한 건 저놈이지. 여보, 진정해요. 진정이 돼야 진정을 하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해가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나. 네. 땅 팔 거야. 진짜로. 남편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저도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요. 팔아요. 저놈들 코앞에서 살 거야. 네. 그래요.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요? 밤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기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함을 찾았습니다. 개발업자 명함이었죠. 1년 전에 받은 거였어요. 여보세요? 저 박점순인데요.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땅 팔 겁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세요? 네. 금매로 내놓을게요. 사장님, 갑자기 왜요? 개발 들어오면 더 받으실 텐데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26억 현금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알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땅을 파는구나. 평생 살던 땅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틀 후 개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매수자 찾았습니다. 그래요? 네. 26억에 사겠답니다. 계약 언제 하시겠어요? 당장 합시다. 네. 이렇게 급하세요? 네. 빨리 끝냅시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땅 명의가 넘어갔죠. 며칠 후 돈이 들어왔습니다. 26억이요. 세금을 떼고 나니 20억이 남았어요. 통장을 봤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20억이네요. 그러게요. 남편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 돈을 연금보험에 넣고 싶은데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이 정도 금액이면 매달 4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0원이요? 네.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가입했습니다. 15억을 연금보험에 넣었어요. 나머지 5억은 통장에 남겨뒀죠. 여보, 이제 서울 집을 알아봅시다. 네. 어디가 좋을까요? 병원 가깝고 지하철역 가까운 곳이요. 노후에 편하게 살 만한 곳으로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아파트 알아보는데요. 네, 어떤 걸 찾으세요? 역세권이고 병원도 가까운 곳이요.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30평 정도요. 예산은요?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정도면 좋은 곳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몇 군데 준비했어요. 3군데를 봤습니다. 마지막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였죠. 병원도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좋네요. 이거 삽시다. 네. 계약할게요. 계약금을 냈습니다. 1억이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죠.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서울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실감이 안 나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녔죠. 이제 우리도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옷도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꿉시다. 백화점 갈까요? 네. 갑시다.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었어요. 지난번에 왔던 그곳이죠.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거든요. 철수가 도망가던 모습이요. 창피하다고 소리치던 것도요. 여보, 들어갑시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을 줬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서울 사람들처럼요. 세련되게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헤어샵으로 갔습니다. 10층에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디자이너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염색하고 파마하고 싶어요. 네. 어떤 색으로 하시겠어요? 밝은 갈색이요. 좋은 선택이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낡은 제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곧 달라질 거예요. 디자이너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염색약을 발랐습니다. 30분을 기다렸죠. 머리를 감았어요. 드라이를 했습니다. 다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밝아졌어요. 부드럽게 웨이브가 졌죠. 와,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옆에서 남편도 머리를 했습니다. 짧게 자르고 정리했어요. 얼굴이 깔끔해졌죠. 여보, 잘 어울려요. 그래요? 고마워요. 헤어샵을 나왔습니다. 200원이 나왔어요. 비쌌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옷을 사러 갔어요. 여성복 매장으로 갔습니다. 코트를 봤죠. 이거 어때요? 검정색 코트였습니다. 깔끔했어요. 입어보세요.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잘 맞았습니다. 이거 살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다른 것도 보시겠어요? 네.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를 샀습니다. 구두도 샀어요. 핸드백도 골랐죠.
남편은 양복을 맞췄습니다. 셔츠, 넥타이, 구두까지 샀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냈어요. 총 1,800만 원입니다. 네, 1,800만 원이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저였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련된 옷에 밝은 머리, 서울 사람 같았어요. 남편도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멋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서울 사람 같지? 그럼요. 누가 우릴 창피해 하나 두고 보자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상하게 보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서울 사람처럼 봤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았죠. 여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새로운 기분이에요. 저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새 아파트에서 뭘 하며 지낼지요? 계획을 세웠어요.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렀어요. 11억을 냈죠.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러게. 들어가 봅시다. 아파트로 갔습니다. 3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죠. 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밖이 훤히 보였죠. 여보, 전망 좋네요. 정말 좋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방이 2개였어요. 화장실도 2개였죠. 부엌도 넓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요. 병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우니까요. 짐을 옮겼습니다. 시골집에 있던 짐을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생필품뿐이었죠. 며칠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가구도 새로 샀어요. 침대, 소파, 식탁을 샀습니다. 텔레비전도 샀죠. 일주일 후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그러게. 실감이 나요. 철수 전화 올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 오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 이웃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점순아, 나야. 언니, 왜요? 너희 아들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다니더라. 철수가요? 응. 부모님 연락처 아느냐고. 뭐 하려고요? 글쎄, 급한가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가 우리를 찾고 있나 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어쩔 건데요? 며칠 후 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5번을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뭐니? 엄마, 저 철수예요. 알아. 무슨 일이니? 엄마,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요. 왜?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엄마,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올 거면 와라.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철수가 온대요. 또요? 네. 사과하고 싶대요. 믿어지세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들어는 봐야죠.
준비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어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3505호 박점수님 계세요? 네. 김철수, 이미진 씨가 오셨는데요. 로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로비에 철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지난번처럼 놀라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가갔습니다. 왔니? 네, 엄마.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 일요. 정말 죄송해요. 창피하다고 했지? 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냄새난다고도 했지?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니? 엄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다들 쳐다봤죠.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남들 다 보는데 일어나라고. 엄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너희 일어나. 얘기는 집에서 하자. 정말요? 올라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철수 부부도 탔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5층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철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앉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였어요. 가져왔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철수가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뭘 반성했는데? 엄마한테 잘못한 거요. 창피하다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게 다니? 네. 너희가 잘못한 게 그것뿐이니?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손주 돌잔치 때는 구석에 앉으라고 했지? 농사일 바빠서 못 왔다고 했지? 철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건 회사 앞에서는 엄마, 그것도 나 봤어. 분명히 봤는데 인사 안 했지?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는 날 부끄러워했어. 엄마, 흙 묻은 손으로 일하는 부모가 창피했지?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땅 매매 계약서요. 가져왔어요. 이거 봐. 철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이게 26억에 팔았어. 26억요? 그래. 너희가 창피해 한 그 땅이. 며느리가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세금 떼고 20억 남았어. 그걸로 이 집 사고 연금 들었지. 철수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그 돈으로. 응, 우리가 쓸 거야. 엄마, 제 사업 자금.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너 사업한다고 했니? 아직은 아닌데요. 계획만 하지 말고 직접 벌어. 엄마, 그래도 흙에서 난 창피한 돈은 우리가 쓸 거야.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너희만 힘들어? 엄마,
우리도 평생 힘들게 살았어. 너 키우느라. 알아요, 엄마. 그래서 죄송하다고요.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라. 엄마,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없는 셈 치고 살아.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래. 너희도 우리 없는 셈 쳤잖아. 철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가. 며느리가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싫어. 나 안 가. 여보, 어머님이 화나셨어. 나중에 다시 와요. 안 돼. 며느리가 철수를 끌었습니다. 현관으로요.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후회 안 해?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당당하게 산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철수를 보냈어요. 아마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재미있었죠. 웃으며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여보, 내일 병원 검진 가는 날이지? 네. 아침 9시예요. 걸어서 갈까? 그래요. 날씨도 좋은데요. 10분이면 되니까 편하네. 정말 편해요. 시골에 있을 때는 1시간 걸렸는데. 그러게. 여기 와서 잘한 것 같아. 저도요. 드라마를 계속 봤습니다.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장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잠깐 보다가 껐습니다. 여보, 이제 자자. 네. 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남편이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철수 전화 올까요? 오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그래요. 그렇게 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겠죠. 아침이 됐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상쾌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밖이 환했습니다. 여보, 날씨 좋네요. 정말 좋아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와 커피였습니다.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여보, 이제 병원 갈까? 네. 가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났죠.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병원까지 10분 거리였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여보, 이렇게 사는 거 괜찮지? 당연하죠. 정말 좋아요. 나도요. 평생 밭일만 하다가 이렇게 편하게 사니 천국이네. 그러게요.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평온해 보였죠.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점수님. 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검진 받으러 오셨죠? 네.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좋습니다. 검사 한번 해볼게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를요. 다행히 이상이 없었어요. 건강하시네요. 계속 이렇게 잘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대요. 건강하대요. 다행이네요. 당신도 빨리 받아요. 네. 지금 들어갈게요. 남편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도 괜찮대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래요. 100세까지 살아요.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가 많았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여보, 점심 뭐 먹을까요? 마트 가서 장 볼까? 좋아요.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봤어요. 채소, 고기, 과일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네. 그렇죠?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밥이에요. 역시 집밥이 최고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봤어요.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과 김치였죠. 맛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여보, 여기 사람들 친절해요. 그러게. 인사도 잘하고. 우리 잘 온 것 같아요. 맞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요. 여보, 오늘 행복했어? 네.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매일이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을 산책하고 경로당에 나갔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순자 씨와는 특히 친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어요. 함께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죠. 점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점순 씨가 당당하게 사시니까요. 당당하게.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점순 씨, 아드님은 요즘 연락 안 해요? 네. 안 해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섭섭할까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 그래요? 네. 오히려 편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편했어요. 철수 눈치 볼 일도 없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었죠. 우리끼리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전화했어요. 3505 박점수님 계세요? 네. 손님 오셨는데요. 김철수 씨라고 하시는데 또 왔나 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보내지 마세요. 네. 아드님 아니세요? 상관없어요.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철수? 네. 그냥 가라 했어요. 잘했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몇 분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철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엄마, 로비에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비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김철수 씨가 아직 로비에 계세요. 그냥 두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철수는 아직도 로비에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비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 어제 그분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안 됐네요. 몇 시간이나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손주가 직접 연락한 건요. 할머니, 저 민수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었죠.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린 손주를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공원의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여보, 단풍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을까요? 그래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와 단풍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사진 찍는 게요. 뭔가 특별했어요. 여보, 사진 잘 나왔어요? 네. 정말 잘 나왔어요. 우리 행복해 보여요.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었죠. 이런 표정을 지은 게 얼마만일까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와, 점순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랑 찍은 거예요. 부럽네요. 저희 영감은 사진 찍는 거 싫어해서요. 그래요? 우리도 처음 찍어봤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즐거웠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저희 잘 살고 있죠? 당연하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손주 생각은 안 나요? 가끔 나죠.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요. 어쩔 수 없죠. 창피해하는 자식한테 뭘 더 줘요? 그러게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내일 날씨가 좋대요. 그럼 내일 공원 갈까? 좋아요. 순자 씨도 부를까요? 그래요. 같이 가면 좋겠네. 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내일 공원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몇 시예요? 아침 10시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요즘은 매일이 기대됐습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행복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면 되죠. 뭐?
평생요? 그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할래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밭에서 일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행복했죠. 그 땅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상쾌했어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날씨 진짜 좋아요. 그래요? 아, 정말 좋네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경로당으로 갔어요. 순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순 씨 왔어요? 네. 가요.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더 곱게 물들었어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산책하고 있었죠. 점순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그렇죠? 저희 자주 와요. 부러워요. 저희 집은 공원이 멀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희 동네로 이사 오세요. 하, 그럴까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1시간쯤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점순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부럽네요. 할 수 있어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렇겠죠. 용기가 필요하네요. 네.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하고 나면 후회 안 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더 돌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요? 밖에서 먹을까요? 좋아요. 뭐 먹을까요? 칼국수 어때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맛있었습니다. 국물이 시원했죠. 역시 맛있네요. 그렇죠? 여기 단골 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산책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좋았어요. 저도요.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약속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 철수 생각나요? 가끔은 나죠. 저도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우리 잘한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경로당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병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철수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아요. 손주 생각은 가끔 나지만 참을 만합니다. 언젠가 손주가 크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른이 됐을 테니 서로 존중하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당당하게 산다는 것, 평생 흙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땅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창피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땅이었죠. 그 땅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땅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살 거예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요. 우리 방식대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너무 냉정했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아파트 창밖으로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서울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남편과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평화로워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75년을 살아 얻은 평화요. 값진 평화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당하니까요. 내일도 좋은 날이겠죠.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를 만나고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 평화로운 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